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오디오 기술적인 오류로 아메리칸 드림 코너를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점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순서 먼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의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이야기해볼 텐데요. 오늘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새해 돼서는 팀장님을 처음 뵙게 됐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네, AI 기술주 랠리 지속 2025년에도 강세 이어질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미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하신 게 작년에 너무 강했는데 올해에도 강할까? 이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좀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이런 점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트럼프 차기 내각 취임이 이제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내용들도 함께 체크를 해야 할 텐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내용 먼저 체크를 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상반기 주도 업종을 고르는 게 지금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여기서 조금 이제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1월 이후에 시장이 열리고 나서 어떤 섹터가 가장 이제 강했었냐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미국은 역시나 기술주가 상당히 좀 강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좀 과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깨졌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폭스콘이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AI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올해에는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승폭은 이전보다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상반기 때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삼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도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흥국들도 상당히 많은 좀 피해를 보겠지만은 미국 역시도 이제 피해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보면은 이제 또 국채 금리 상승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이 단기적으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CES 2025가 또 열리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기대 가치가 계속해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 오히려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ES 관련해서 생각보다 이제 주가에 좀 반응이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 사실 좀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열린 거는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게 1월 초부터 반영이 되면서 미리 조금 반영돼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의 조금 이런 세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CS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2024년도랑 조금 비교를 해보면 24년도 1월에도 이제 그 CES가 열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AI 관련해서 기술을 좀 선보이면서 관련주들의 어떠한 급등세가 조금 이어졌었던 만큼 이번에도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다른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 IT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그리고 양자 컴퓨팅, 로봇 그리고 모빌리티까지 좀 확장을 하는 이런 이제 CES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대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제 양자 그리고 로봇, 반도체, AI 여전히 이게 지금 상승 가도를 조금 달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조금 아울러서 같이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양자 쪽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조금 눌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관련 양자 기업들 보면은 사실상 실체가 조금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중소형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양자 기술을 나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본다, 전도 유망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중국 쪽에 조금 눈을 돌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양자 기술이 사실상 OECD 선진국 국가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안에서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양자 관련 예산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재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한 해에 960억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는 이제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양자 쪽에서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미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또 윌로우를 최근에 또 선보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도 양자 쪽에 상당히 좀 막대한 투자를 앞으로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뭐 MS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미국 쪽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그 양자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가지고 뭐 대단한 이런 매출을 또 내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서 어디가 선도 기업이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또 ETF라는 어떠한 상품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된 걸 보면은 코세프 미국 양자 컴퓨팅 ETF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키움증권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미국 쪽에서도 종목 선별하기 시기에 상당히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ETF 쪽에서도 조금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4%대 좀 눌린 상황인데 결국엔 이제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제 양자 쪽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서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적적으로 미국 기업들도 보여준 건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AI 다음엔 로봇, 그 다음은 이제 양자다라는 말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환율 문제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이제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국내에도 미국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이런 ETF 상품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투자 전략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우선 트럼프 2기 내각이 출범하고 나면은 이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물가 그리고 금리 기조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이 안에서 주도 업종을 잘 찾아야 하는데 CES 관련된 내용은 지금 당장 주가의 반응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선반영되고 나서 지금은 일부 세론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 시장이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 양자 컴퓨팅이죠.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미국에서 주목해볼 기업 구글과 엔비디아, 아이온큐 등에 대해서 잠시 짚어봤는데 다만 아직 미국도 양자 이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업 선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국내에서도 ETF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밖에는 또 어떤 내용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개별 종목을 조금 보자라고 한다면 네. 또 이제 엔비디아를 우리가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어제 조금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죠. 사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하락이 나온 이유가 사실 뭐 CES에서 보여준 게 없다, 좀 실망스럽다 이런 우려감들로 인해서 빠졌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그런 국채금리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졸츠, 구인 보고서 등 여전히 이제 높은 물가 이런 각종 경제 지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여전히 이제 견조한 그런 미국 경제를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실망감들이 이제 기술주 낙폭으로 조금 이어진 게 훨씬 더 컸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CES라는 게 항상 그 이제 빅 이벤트 전시 박람회라는 게 하기 이전에는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좀 좋았다가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이런 좀 반응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AI 쪽은 모멘텀이 살아있냐, 펀더가 계속해서 받쳐주느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조금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 한 번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련해서 이제 RTX 50 시리즈도 이제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고 상당한 좀 호평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 이제 그래픽 카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또 공개를 했고요. 다만 로봇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그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여준
그 로봇이랑 이번이랑 별로 다를 게 없었다라는 어떤 평가들도 조금 네.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주력은 여전히 이제 GPU 가속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 받쳐주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선제적으로 실망감은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금 모아 가셔도 아직까지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제 $100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취임 이전 혹은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블랙에 관련해서도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최근에 이제 발열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든지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까지 조금 발표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늦어도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조금 본격적인 양산을 들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경쟁자로 좀 AMD도 그렇고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 점유율을 해칠 만한 뭐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엔비디아가 좀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조금 하락 시에 조금 더 눈여겨보는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제 시장 흐름 때문에 조금 놀라신 분들 확실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조금은 낙폭을 회복하면서 출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0 선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브로드컴의 위협이 아직 엔비디아의 점유율을 해칠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빅테크 개별 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또 이렇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이크론 쪽도 한번 같이 조금 보시면 좀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조금 흐름이 좋았던 부분들인데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던 부분들이고 사실 실망감은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된 시점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블랙일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이제 HBM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수혜를 또 한번 받을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제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어떠한 주가 낙폭에 대해서 조금 상승을 되돌리는 낙폭을 좀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밸류적인 부담이 조금 적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빅테크 기업에서는 이제 마이크론 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로드컴 쪽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브로드컴이 지금 현재 뭔가 엔비디아를 완전히 지금 이길 수 있을 만한 단계로 그렇게 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해서 좀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매출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당장에 조금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는 좀 맞춤형 이제 제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면에 사실 브로드컴은 이제 그 한쪽만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 쪽으로 조금 이동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성에 대한 앞으로의 조금 의문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를 어느 정도 좀 제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과 손을 잡고 이제 칩을 자체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 가치는 상당히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엔비디아 쪽에 또 의존하시기보다도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기업들에게도 조금 분산 투자 전략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쪽에서 뭐 구글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까지 한번 아울러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테크 중에서는 마이크론이 밸류 부담이 조금 적은 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브로드컴은 뭐 엔비디아하고는 타겟 고객층의 확장성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 가치에 있어서 역시 관심 가져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한편 이 트럼프 차기 내각이 출범하면 좀 중소형주, 중소기업에 유리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번 조금 다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기술주들이 여전히 저는 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게 또 언제까지 오를 수는 또 없는 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좀 분산시키는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이제 시장이 조금 조정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특히나 이제 S&P 500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이제 10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2013년, 14년도에 이제 강세장을 보였다가 15년도에 이제 조정장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16, 17년도에 이제 상승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 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불거지게 되면서 이때 좀 조정이 상당히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제 2년 동안 강세장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약세장 혹은 이제 올라가더라도 상승폭이 조금 저조한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특히나 이제 올해에는 또 한 번의 이제 정권이 좀 바뀌는 시기라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더해질 수 있는 자리이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AI 기술주부터 일단 하락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도 좋다라고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작년처럼 이렇게 올라가지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조금 둔화되는 이런 시점에 조금 도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상승세는 유지되지만 그 폭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그 밑에 이제 중소형단 쪽으로도 지속적인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소비재 쪽, 러셀 관련된 이제 중소형단 종목군들이 굉장히 싼데 지금 바닥에서 못 올라오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분산을 하시는 이런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소형주로의 분산 전략, 그리고 섹터로는 소비재도 지금 밸류 매력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팀장님, 이 내용은 지금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 CNN 보도에 따르면 보편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뭐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에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내용은 시장에 좀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우선은 이제 그 상호 간에 어떤 타격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검토잖아요. 확정이 아닌 것은 좀 다행입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확정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순서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도 타격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당연히 수입하는 뭐 원자재들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좀 타격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그 타격이 더 큰 것은 중국 쪽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대미 수출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분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중국 쪽이 훨씬 더 좀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특히나 뭐 텐센트라든지 그 닝더스다이, 그 CATL 관련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미국보다는 중국 쪽이 조금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사례에서도 조금 알 수가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 2018, 19년도에도 그때 무역 분쟁이 상당히 좀 가속화되었었던 부분들을 본다면 그때 당시에도 사실상 이제 미국, 중국보다 더 떨어진 게 또 우리나라였었고 그 주변 국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보편 관세에 의해서 뭔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가속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제 국내 증시가 훨씬 더 좀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취임 이전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취임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슈를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2월부터 다시 한번 전략을 이것을 토대로 짜보는 것도 조금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내용이 좀 얼마나 확정적인 네.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고요. 중국 시장의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볼 기업 어느 쪽으로 시선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국내에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쪽은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유리기판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SKC라든지 뭐 피로틱스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꿈의 소재라고 좀 불리는 만큼 차세대 이제 게임 체인저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HBM보다도 이 유리기판이 훨씬 더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SKC 같은 경우는 이제 HBM으로 빗대면은 뭐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유리기판을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동박 사업에 대한 부진으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 유리기판을 브로드컴 쪽에 공급을 한다라고 했을 시에는 실적 턴어라운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일반 이제 실리콘 기판과 조금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효율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지속적인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피롭틱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으로 따지면 한미반도체 같은 이제 장비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리기판도 HBM과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이제 전기가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제 HBM 쪽에는 TSV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리기판 쪽에서는 TGV라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 피롭틱스가 이 장비를 이제 보유할 수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두 가지 기업이 상당히 좀 실체가 있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 앞으로 좀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한번 전략을 짜보셔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 유리기판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SKC와 피롭틱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로라 투자자문 이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